네, 최근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화합은커녕 고성이 난무한 오늘 자유한국당 회의 분위기. 아무래도요, 발단은 장제원 의원의 복당 후회한다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송철 기자? 왜 고성이 오간 거예요? 네, 오늘 오늘 열렸던 당 지도부와 재선 의원의 연석회의에 구성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재선 의원 2번 당선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19대 국회 때 입성을 한 사람인데 그때 공천을 했던 게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박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18대 첫 국회의원이 되고 19대 거르고 20대에 대해서 재선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박계가 많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에 복당한 게 내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다 보니까 당에서 좀 이렇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한 3번째 정도의 본인이 이제 발언자로 나오면서 네. 일단 오해가 있었다. 내 한 발언의 취지에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후속으로 한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당하는 과정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왜 본인 권성동 의원,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냐? 그게 전략 미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다른 의원들이 모두 발끈을 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과 고성이 오가게 된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이렇게 고성에 오갔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기 변명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왜 그만해라. 원장이 좀 있었던 것 뿐이고 장제원 의원하고 또 도선의 명정 등은 당에 또 분란을 낳고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질문에 내가 한마디 딱 하면 그 단어만 쓸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김태형 의원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먼저 들어왔잖아. 어? 전 지금 방금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훈 최고위원이고 본인은 그냥 의원이니까 오히려 나랑 저렇게 막 언성이 오가고 그러면은 김태흠 최고위원이 오히려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가 아닌가요? 원래는. 아마 장제원 의원이 그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국정농단 사태 국정감사 국조위원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인지도를 많이 올렸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결국 최고위원으로 당직은 더 이제 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인지도는 내가 앞선다 이렇게 혼자 생각한 게 아닐까. 근데 그 인지도가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탈당했다 복당하는 그 순간엔 또 이미지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장제원 의원.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싸움이 난 거죠. 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알다시피 이제 복당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아까 송찬욱 기자 얘기했지만 복당한 것이 가장 잘못한 것이다 이러면서 당시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격앙돼 있고 네. 지금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네.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른정당의 분당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 크게 패배했고 지금 사태가 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또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복당파들을 포함해서 한국당 혁신이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생각의 갭이 굉장히 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결국 감정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과 김태흠 최고위원이 저렇게 논쟁을 벌인 논쟁의 내용이나 형식들 지금 장 의원의 발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런 부분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둘 다 자유한국당 전체의 이미지에 더 계속해서 이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2시에 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거 갖고도 또 말이 많습니다. 자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석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철학 없는 의원들 이런 식으로 살생부 명단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명단과 연관성이. 그 명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석준 위원장에게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냐 그러니까요. 물어봤더니 물론 이것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더더욱이 또 오늘 그 혁신위원 중에 위원은 아니고 대변인을 또 맡게 된 분이 이 당시에 같이 토론회를 했던 시민단체 소속의 한 분이 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유석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좀 참고 자료로 본인의 철학이기 때문에 좀 인적혁신의 참고 자료를 쓸 것 같은데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법안 발의를 다른 당 의원과 같이 서명을 했다고 그거를 철학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국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에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적혁신의 참고 자료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좌파 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포함이 돼 있다고 했더니 이게 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일부 의원이 우리 당 정체성과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이 사람은 그 종북 이런 쪽이 아니고 네.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유럽식의 좌파다.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다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요즘 이렇게 잡음이 내부적으로 너무 많아요. 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원래 구조적으로 지금 친박 비박해서 이 당 내가 갈라져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홍준표 대표가 좀 뭔가 확 휘어잡는 이런 모습 언제쯤 보여줄 것 같습니까? 당장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대표 24%를 득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스스로 내가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고 굉장히 보수층을 공략하고 했기 때문에 24%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역대 보수 대표 후보가 40%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처참한 패배였던 거죠. 그래서 그 패배 원인을 놓고 생각이 다르고 아까 얘기했지만 당 구성원들이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이제 홍 대표가 그걸 모으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당이 어디로 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자 이런 건데 혁신 자체도 물론 이제 뭐 좌파 인사도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혁신위의 활동을 놓고도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